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올해 들어와가지고 거래량이 급감하더니 드디어 매물 절반 이상이 가격이 하락하여 거래되고 있습니다. 특히 9월 들어서는 상황이 더 심각해져 매물이 쌓이면서 초급매물이 늘어나는 등 시장 상황이 완전히 반전된 분위기입니다. 금리 인상과 대출 중단이 단행된 이후로 중저가 아파트는 찾는 사람이 있는데 가격이 높아질수록 찾는 사람의 발길이 뚝 끊긴 상태입니다. 꾹꾹 참고 기다린 보람이 있는 것일까요? 유료상담은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자, 부동산 절반 이상이 하락거래, 수억 초초금에 쏟아집니다. 실제로 이래요. 실제로. 자, 이제 마침내 집이 이렇게 대세 하락으로 접어든 걸까요? 먼저 2021년 하반기부터 집값 하락, 보통 한 2, 3년 후에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는데 이거 분위기 꺾여버리면요 올해부터 떨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지금 떨어지든 내년에 떨어지든 떨어지면 엄청나게 떨어질 거예요. 그냥 조금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잊으면 안 돼요. 3억짜리가 10억 넘게 됐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3배 말이 여러분들 만약 10년 전에 3억이 10억 넘게 튄다. 그 상상이나 했습니까? 5, 6억 가더라도 이거 미친 집값이라고 했을 거예요. 지금은 정말 엄청나게 뛰었어요. 여기 보세요. 줄어든 신고가 비중. 벌써 신고가 비중이 줄고 9월 서울 아파트 절반이 하락거래라고 데일리언에서 나와 있잖아요. 자, 집값 하락 시작. 9월 절반이 하락거래. 9월 거래 절반 이상이 지금 하락한 가격. 그러니까 예전에는 불과 저번 달만 해도 다 거래됐다면 신고가 중심이야. 새롭게 고가를 찍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영끌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신고가도 있지만 하락된 거래가 이게 섞이면서 점점 하락한 매물이 또는 하락한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서울 중심의 중고가 아파트는 약세, 특히 10억 넘는 것들은 약세를 띠고 있고요. 서울 외곽에 아주 싼 것들, 그것도 10평대, 뭐 나홀로 이런 것들은 강세를 아직도 지속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분위기 안 좋다. 두 번째, 한국개발원 2, 3년 후에 총체적 악재가 한꺼번에 쏟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어요. 2, 3년 하면은요, 지금은 뭐 안 떨어지고 그때 떨어진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2, 3년 후가 총체적 악재 바닥이라면 그 하락은 지금부터 진행되는 거잖아요.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해서 뭐 폭탄 터집니까? 3년 후가 바닥이라면 지금부터 하락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1, 2년 공급 부족, 약간의 상승 여력은 있고요. 2, 3년 공급 확대, 입주 물량에다가 매물 폭탄,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쏟아지는 바람에 가격 조정, 말이 좋아 가격 조정이지 제가 보기에는 대폭락이 맞아요. 자, 부동산 조정, 올 겨울 올 수도 있어요. 금리 인상에다가 대출 중단으로 일단 수요자가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집값을 잡는 사람이 대선 아마 이길 텐데 그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공급 대책과 더불어서 집값을 잡는 대책을 막 쏟아낼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시장 상황이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거래 급감, 심리 하락, 벌써부터 이상 징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대출 중단으로 집값 하향세가 가파르다. 자, 금리 올렸더니 집값이 덜 올랐다. 이제 상승세가 꺾였다. 추세가 하향세로 꺾였다. 한국은행 추가 인상 예고 2대1. 자,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 거의 사실상 10월달 추가 인상으로 확정된 상황입니다. 11월이 될 수도 있어요. 아무튼 10월이냐 11월이냐 싸움만 있는 거예요. 기준금리 자, 0.25% 인상이 유력하고요. 0.25% 인상을 하게 되면 집값은 0.25%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부채는 0.45%가 감소된다는 약 10년간의 연구 결과가 있어요. 금융위 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죠. 여기 보면 가계대출 아주 센 규제를 내놓겠다. 자산버블을 아예 차단하겠다 이참에. 그래서 5대 금융 지주회장들하고 만났잖아요. 거기서 부채를 중단할 것을 얘기했고 제1금융권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까지도 대출 관리를 한다. 이제는 더 이상 빚내서 집을 못 사게 하겠다. 영끌 줄어들면요 이건 폭락입니다. 사는 사람이 없는데요. 지금까지는 왜 버텼어요? 다주택 매물이 줄었지만 왜 버텼냐? 영끌 때문에 버틴 거예요.
하나 더 있죠. 갭 투자. 이제 이 갭 투자도 거의 종지부를 찍을 것 같아요. 뭐 이익 환수다 뭐다 해서 상당히 지금 강력한 대책들이 지금 얘기되고 있잖아요. 자, 금융연구원은 금리 인상이 지속되고 자산 가격이 조정, 부동산, 주식, 자산 가격이 이제 서서히 안정을 찾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고요. 중장기간 아마 조정 국면에 진입할 것이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세 번째, 9월 들어서 전국 급매물이 크게 증가, 정말 대폭락 신호탄인데 이거 땅짓고에서 한번 뽑아온 거예요.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뭐 전라북도, 충청부터 이 강원도까지 세 군데를 제외한 웬만한 이제 광역시라든가 수도권은 아예 그냥 물량이 대폭 확대되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자, 벌써 경상북도 99에서 100으로 넘어갔고, 자, 부산도 늘어났고, 지금 색깔이 진해질수록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부산, 세종, 광주, 서울, 대구, 대전, 경기도, 울산 뭐 아무튼 대부분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양을 볼까요? 오른쪽 보세요. 0.75%부터 무려 6.49%까지 지금 물량이 9월 들어가지고 확 늘어났어요. 그런데 사는 사람은 줄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공급이 늘어나고 수요가 줄면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 아까 9월 들어서 급매물이 증가한 거예요. 여기 눈에 보이죠? 지금 경기도, 인천, 경기도 인천은 지금 좀 큰일 났어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매물이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서울도, 대구도, 대전도 안정된 지금 안정권이 없어요. 자, 이번에 미국 연준이 11월 테이퍼링, 자 2022년에 금리 인상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죠. 미 연준 11월 테이퍼링, 자 여기 보실까요? 자 11월 테이퍼링 보면은 미 연준 11월 강행한다라고 아예 할 듯 말 듯 계속 했잖아요. 주가가 좀 떨어지면 하여튼 미국 이 사람들이요 그냥 주둥이가 쌓여 너무나 했다 말았다. 근데 결국은 할 거면서 주가가 너무 폭락하는 것 같으면 조금 조절을 하는 거야. 결국 하잖아요. 자, 경제 여건이 긍정적인데다가 9월 FOMC에서 이제 힌트를 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상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테이퍼링 방식은 국채 한 달 지금 100억 달러, 모기지 50억 달러씩 지금 축소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계속 늘려왔다면 이제 걷어들이고 있는 거죠. 축소. 200억 달러에 대한 채권 어마어마하죠. 1200달러의 채권이면. 이걸 매입 중입니다. 매입하는 이유는 이제 유동성은 끝났다. 유동성 자체는 끝났다는 걸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느냐. 지금 고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어요. 지금 견조한 성장도 유지하고 있어요. 성장세가 미국이 GDP에 비해서 가팔라요. 공급망 문제 확산도 아주 심해지고 있고요. 만약 여기에서 금리 인상을 안 하고 있고 계속 물가 올라가면 자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금리 인상은 아직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대략 내년, 원래는 23년 이전 진행하는 걸로 돼 있지만 2022년이 유력해 보이고요. 자, 고용 문제 일부분이 약간 문제긴 해요. 고용이 아직은 조금 완전히 회복 못했죠. 그렇지만 주요국이 금리 인상을 하고 있고 미국 증시 거품 붕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바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대권 후보들 공급 대책 집값 폭락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공급이 여러분들 그냥 200만 가구 하니까 그런가 보다. 이게 아니에요.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 1기 신도시 그때 겨우 30몇만 가구 갖고도 집값이 대폭락했잖아요. 여기 보시면 자, 현 정부의 추진은 200만 호입니다. 거의 70%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있고 이재명 250만 호, 더 많아요. 더 많아. 윤석열 자 250만 호, 정세균 280만 호, 최재형 200만 호, 홍준표 구체적으로 언급한 건 없지만 대략 200만 호로 추정. 여야 유력한 대선 주자가 이렇게 공급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데 대략 이게 본격적으로 계속 이제 현재 정부도 200만 원이니까 이게 계속 아마 분양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분양하는 것들이 입주하는 시점이 2025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떨어지면 2025년이 6년이 바닥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떨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때가 바닥이라면 이제 곧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위험하죠. 이 상황에서 공급이 지금 차고 넘치는 거예요.
자, 실질적으로 2010년에서 11년. 자, 보자고요. 수도권은 10년부터 13년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침체기라고 써있죠. 노랗게. 시작됐고, 회복기가 2013년부터 해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2021년 꼭지 찍고, 이제 내려갈 일밖에 없습니다. 수도권이. 그런데 재밌는 게 지방은요. 지방은 오히려 2010년부터 나왔어요. 오히려 수도권 침체기 때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2015년에 정점을 찍고 폭락을 해요. 수도권이 계속 올라갔죠. 21년까지. 근데 지방은 폭락을 했다고요. 대략 그러다가 2020년에 폭등을 해요. 이렇게 한 방에 그냥 너무 뛰어버렸어. 결국 지금은 여기야, 여기. 자, 2021년 현재 여기고요. 수도권도 여기예요. 자, 일치하네요, 꼭지가. 결국 사이클이 이렇게 떨어진다면 얘들도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거예요. 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이클상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위험하다. 자, 이재명 250만 가구, 이낙연 7만 가구 추가 공급하고 이제 여기에서만 공급한다는 거죠. 구치적 공급은 200만이 넘어요. 정세균 280만. 자, 그 다음에 윤석열 여기 250만. 그 다음에 홍준표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대략 200만 가구 정도. 자, 최재형도 마찬가지로 200만 가구. 여기 보시면 어떤 대선 후보가 됐든지 간에 누가 됐든지 간에 지금 공급 폭탄은 피할 수 없습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저는 솔직히 200만 가구 이거 지나치게 많은 정도가 아니라 너무 많아요. 지금 집값이 너무 뛰니까 다들 이성을 잃었어요. 왜? 매물 잠김까지 있는 데다가 지금 집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넘쳐나요. 여러분들 인구 얼마 늘었습니까? 불과 15년 전으로 생각하자고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인구 차이, 가구 수는 좀 늘어났다지만 1인 가구밖에 덜 늘어났어요. 별로 늘어난 것도 없는데 신도시는 2기 신도시 30 몇 개 짓고 이제 또 3기 신도시도 40개 이상을 짓는데요. 200만 가구를 또 짓는데요. 지금 집이 모자란 게 아니에요. 가진 사람이 너무 갖고 있어서 그래. 이게 풀려버리면 난리가 나는 거야. 자, 서울 주요 지역 그럼 매매가가 하향세인지 여기 실질적으로 보면 올라가는 것도 있고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여기를 보면은 전반적으로 조금 여기 내리막길을 걷는 것들이 좀 많죠. 아마 본격적 하락 장세로 접어들면 강남 재건축부터 추락할 거예요. 세종시는 이미 지금 7월 4주부터 9월 1주까지 저번 주보다 지금 하락이 또 확대되고 있어요. 자, 이제 전세대출, 가계대출이 한계치. 왜 이렇게 자, 정부하고 한은하고 그 다음에 금융위에서 왜 이렇게 집값 대출 이거 못 잡아서 안달이냐. 여기 보시면 전세대출을 보세요. 지금 8월 달에 가지고 사상 최고치를 넘겼어요. 이제 전세대출도 차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금융권 가계대출 증감 추이 보세요. 2021년 1월 8월 최고조로 높았잖아요. 그리고 금리를 올렸더니 집값이 더 올랐다는 것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빨리 가팔라질 수가 있어요. 지금 한은이나 금융위는 오직 관심사가 두 가지예요. 부채를 줄이는 거, 집값을 떨어뜨리는 거. 갭 투자를 잡으면 집값이 잡힌다. 이제 아까 대출 중지,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이 되게 되면 영끌은 확 줄어들어요. 그러면 나머지 하나가 뭐가 있겠어요? 전세 끼고 투자하는 갭 투자입니다. 하락장에는 갭 투자해도 오히려 집값 떨어뜨린 걸 방어하니까 갭 투자가 좋은데 상승장 봐봐요. 상승장은 나라를 망치는 악귀 같은 존재가 갭 투자예요. 전세를 끼고 투자한 여러분들이 전세 끼고 불안하니까 투자하잖아요. 이게 나라를 망치는 악귀 같은 어떤 상황이라고요. 그런데도 이 현 정부는 정말 무능하게 가만 놔두고 있어요. 이해가 안 가요. 아무리 세금을 걷어도 그렇지 집값이 이렇게 폭등하는데 전세 끼고 투자하는 것을 아예 그냥 수수방관하고 봉고차 타고 가가지고 지방 1억짜리를 싹쓸이 하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이게 바로 현 상황이에요. 자,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갭 투자 많이 했고요. 다주택자들이 갭 투자하고 외지인들이나 외국인들이 갭 투자 많이 하고 30대 공항 매수로 갭 투자 많이 하고 법인 사업자들이 갭 투자 많이 하고 부담부 증여로 갭 투자 많이 하고 보면은 실거주가 없어요. 별로. 투기야, 투기. 그런데 결국은 갭 투자가 투기의 온상이라는 걸 다 아니까 오죽하면 비거주 차익관수, 토지거래 허가제 해가지고 실거주를 안 하면 못 빼기게끔 만들겠어요. 이제 이 갭 투자를 잡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금리 인상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 중단. 이거는 집값이 뛴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 퍼센트로 되어 있는데
이처럼 금리 인상이 계속 진행되게 되면 집값은 잡힐 수밖에 없겠죠. 집값이 하락세로 접어들면 그동안 겪지 못한 최고의 폭락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선 2025년을 전후로 입주 물량과 분양 물량이 몰려 있으며 다주택자와 갭자 물건들이 동시에 쏟아지는데도 이것을 받쳐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